노예 공감병 의혹을 처음으로 밝힌 군인권센터가 어제 추가 폭로를 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추가적으로 폭로된 내용이 있는데 우선 경계병을 농사병으로 썼다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장군들은 신변보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뭐 주요 암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또 부대 안에 두는 것이고요. 네. 그것을 또 경계병들이 경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의 임무인 경계병 임무를 시키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제 농사병으로 부린 거죠. 텃밭에서 이제 애호박이나 가지, 오이, 감자, 토마토 이런 것들 작물을 재배하게 하고 예. 온실에서는 쌈, 채소 이런 것들을 재배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새벽 5시에 기상을 해서 텃밭에 나가서 사령관 부부가 먹을 만큼의 작물을 수확해서 공관병들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했고요. 또 오리와 닭 등을 이제 키우면서 거기서 나오는 신선한 계란들을 이제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행위 자체가 거의 안보와 안전에 구멍을 내는 셀프 이적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총을 들고 경계를 서야 될 병사들 텃밭에서 농사하는 데로 부렸다. 박찬주 육군대장이 부부가 네. 그런 얘기군요. 재밌네요. 그리고 그 병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전자팔찌가 이렇게 이제 공간 자체가 좀 넓으니까요. 네. 2층 또 양호로 되어 있고 하니까 자기들이 소리 질러 부르는 게 귀찮으니까 이제 우리 식당에 가면 이렇게 테이블 위에 있는 벨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누르면 손목에 진동하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공간병 손목에 채워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디 벽에 붙여놓는 게 아니라 이제 수시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죠.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한 번 누르면은 조리병이 가고 2번 누르면은 공간병이 가고 3번 누르면 운전병이 가고 이런 식입니다. 가면은 이제 물 떠와라. 가면은 뭐 가져와라. 이런 식이죠. 거의 하인 취급한 거죠. 무슨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 물 떠와라 이런 잔심부름을 시키려고 모든 병들에게 팔찌를 채웠다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막내한테 채우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이 문제는 이 전자팔찌에 대해서 본인들이 감사받을 때 정문공보참모를 통해서 부인을 하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 본인들은 손님들 세 번 왔을 때 3번 착용하게 했고, 손님들 있는 데서 이렇게 부르기가 좀,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했다라고 이렇게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거짓 주장을 본 7군단 시절 공관병이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저희들한테 그 다음날 제보를 한 것입니다. 이 전자팔찌는 7군단 시절부터 처음 본인이 착용했다라는 이렇게 증언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증거인멸 우려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병들은 공적인 병사가 아니라 이제 사적인 노예처럼 부린 건데, 그런데 이제 이런 폭로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실 인터뷰의 핵심 내용은 이건데요. 군 검찰은 사실상 수사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처음으로 폭로한 군 인권센터에서 다시 한번 주장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고. 네네.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첫째,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범죄인 것 같은데 왜 감사를 하지라는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 감사라는 것은요, 징계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징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죠. 군인사법에 보면 징계위원회 개최 요건이 선임장교 3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이분이 넘버 3세요. 대장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대장 중에서도 서열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이분을 징계할 수 있는 징계권자는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명이 모자라는 겁니다. 이분보다 대장을 먼저 다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징계위원회 자체를 열 수가 없으니 이분은 내일 전역하시면
연금을 모두 다 가져가십니다. 아하. 그러니까 연금이란 건 본인이 내는 게 있고요. 절반이 있고, 국가 세금으로 국민이 우리 내는 세금으로 또 구성된 연금이 있어요. 그 절반을 모두 다 가져가시는 거죠. 통상적으로 징계에서 중징계, 예를 들면 파면이 되면 본인이 낸 비용만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보조해준 연금은 박탈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 범죄자를 그냥 놔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걸 뻔히 알면서도 왜 도대체 그럼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이 있는데요. 네. 결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장군들이 사용하는 꽁짓돈의 용처, 이것이 다 발각될까봐 궁극적으로 430명이 되는 장군들의 꽁짓돈을 디펜스 해주기 위해서 국방부 검찰단장이 꼼수를 부린 것이다라는 게 거의 국방부 내나 군에 타다하게 퍼진 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육사 출신이거든요. 육사 50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장군들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고, 또 하나는 이분은 윤일병 사망 사건 당시 육군의 그 고등검찰부장으로서 윤일병 사망 사건 축소 은폐에 지휘 라인에 있던 사람입니다. 수사 지휘 라인에. 검찰단장이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 예, 당시 육군 고등검찰부장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분 뭐 좀 경악한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특전사에서 고문 체험한다고 신발 주머니 뒤집어씌워서 부사관들 사망하게 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지시를 한 여단장이나 사령관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한데 이분들은 형사 기소에서 다 제외했습니다. 이권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산비리. 정말 열받죠. 이 방산비리를 무마하는데 일조한 우병우가 이 지시한 것들을 다 실행한 사람이 또 이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은 바뀌었는데 국방부 곳곳에서 이 박근혜 적폐의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근데 이제 국방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뭐 제대로 수사할 것이다,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 성명을 내긴 했는데, 네. 지금 그 소장님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3인으로 구성한 선임 장교가 없고 아예, 네. 그리고 지금 장군들이 쓰는 어떤 쌈짓돈이 있는데 이게 밝혀질까봐 두려워하고 그 사건이 워낙 커지니까 게다가 그렇죠. 육사 사실은 뭐 군의 주요 보직들은 육사가 다 차지하고 있죠. 육사 선배인 박사령관에 대해서도 봐주기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어제 뭐 대대적으로 막 30명의 수사관을 파견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도대체 30명을 파견하는데 압수수색 영장 하나 들여보내지 않았을까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건데요. 칼잡이가요. 칼을 두고 수사를 하러 간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문을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수사관이 문 열어줘야죠. 아니죠.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문을 열어줬다 하더라도 영장이 없으면 이런 거 못 뒤집니다. 그냥 그렇죠. 제가 주는 차 한잔 마시고 집에 가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성장군 앞에 가서 압수수색 영장 하나 없이 별 4개짜리 앞에 수사관들이 전부 계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상사이거나 뭐 준이이거나 이래요. 네. 하늘 차이가 나는 계급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차 한잔 얻어먹고 부대 공간 구경하다 올 일이지 이게 지금 국민 앞에서 쇼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과도한 선물 세트, 전복, 인삼, 갈비 세트 이런 것들이 마구 들어왔대요. 그렇다고 하죠. 뇌물 성격이 강합니다. 네. 두 번째, 공간에 냉장고가 9대, 10대 이렇게 되는데 이 냉장고는 그냥 우리가 평범한 작은 냉장고도 아니고 영업용 냉장고도 있고요. 이 비용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거기 공간에 그 대장 부부가 사는데 냉장고 10대였대요? 예, 9대. 저희는 10대로 폭로했는데요. 가서 감사관들이 보니까 9대가 있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사람 있는데 9대 영업용 냉장고가 있었다고요?
뭐 김치용 냉장고 2대, 뭐 문짝이 4개 달린 영업용 그리고 가정용 4대, 뭐 냉동고 전용이 1대, 뭐 이렇게 있었대요. 그게 다 이제 선물용으로 받은 것들을 보관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거죠? 그게 증언에 따르면 예. 선물용 보관을 다 하다 못해서 창고에서 썩어 나가는 과일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공관병의 진술에 따르면 갈아엎었대요. 갈아엎었다는 건 냉장고 너무 안을. 아. 왜냐면 이 두 부부만 먹으니까 아들들은 한 명은 군대가 있고 한 명은 서울에 있으니까 이 두 부부가 음식을 아무리 빨리 먹어도 냉장고 9대 분량을 어떻게 일주일에 다 먹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공관병은 과일 한 쪽도 안 줬대요. 차라리 버리지 공관병한테는 먹으라고 하질 않았다. 버리면요, 버린 거, 기억력은 또 되게 좋대요. 기억력은 되게 좋아서, 예. 갈치 어디 갔냐라고 물어보면 썩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면 찾아와! 라고 해가지고 그걸 뒤져가지고 찾아오면 너가 먹어. 이런데요. 아니, 멀쩡한 건 안 주고 썩으면 썩어서 버리면 버렸다고 그걸 먹으라고 얘기를 하니 이분들의 심리 상태는 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 행위보다 더 따져야 할 것은 군 검찰이 그거 다 뇌물 아니냐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지휘관들은 이렇게 하죠. 야, 꼭 이거 뭐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겠죠. 장관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장관님은 사법처리하자 그러고 있고 검찰단장은 이거 사법처리 대상 아닌데요. 이런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가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나 처벌이 안 되면은 사실은 이거보다 더 약한 경우들은 다 나와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걱정하시는 거죠. 예.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민간으로 가면 계급장 떼니까 더 세게 수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특검이 청와대 갔을 때 압수수색이 용이했나요? 못했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군사 보안 시설이다. 예. 자, 이 작사도 부대입니다. 예. 군사 보안 시설이에요. 예. 민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들어가도 집행도 불가능할 뿐더러 우리 법원이 거기는 군사보호 시설이라고 안 내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예.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 증거 확보가 어렵고요. 또 하나, 이미 그때는 인사 발령이 났기 때문에 그곳에 다른 사령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부부가 사용하던 흔적들은 다 사라지겠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증거 인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검찰은 민간 검찰이 이첩 받을 때까지 열심히 강제 수사를 해가지고 증거를 확보해서 넘겨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을 하기 싫은 거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국민들 앞에 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일 주장을 하시고 군 검찰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시는 거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태타를 2번 일으켰고 정권을 여러 번 잡아서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린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여전히 전두환 같은 사람들은 육사 행사 가가지고 사열도 하고 이래요. 세상이 바뀐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군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정도로 처벌하지 않으면 군의 사실은 이건 대표 케이스일 뿐이겠죠. 군의 만연해 있겠죠. 이런 일들이. 그걸 이렇게까지 밝혀졌는데 처벌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국방개혁의 한 축인 그 군사 분야도 있겠지만요. 하나의 축은 군 인권입니다. 이 두 축은 불가분의 관계로 엮여 있거든요. 한쪽이 무너져 내리면 한쪽도 당연히 무너져 내린다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의 군인권 척도가 이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발본에서 뿌리를 뽑아야지만이 건강한 장군들이 나라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제 생각에는 소장님하고 앞으로 인터뷰를 몇 번 더 해야 될 것도 같습니다. 저희 인터뷰 네네.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네요, 사안이.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네. 그런 얘기군요.
재밌네요. 그리고 그 병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전자팔찌가 이렇게 이제 그 공간 자체가 좀 넓으니까요. 네. 2층 또 양호로 되어 있고 하니까 자기들이 소리 질러 부르는 게 귀찮으니까 이제 우리 식당에 가면 이렇게 그 테이블 위에 있는 벨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누르면 손목에 진동하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부부가 먹을 만큼의 작물을 수확해서 공관병들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했고요. 또 오리와 닭 등을 이제 키우면서 거기서 나오는 신선한 계란들을 이제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뭐 이런 행위 자체가 거의 안보와 안전에 구멍을 내는 셀프 이적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총을 들고 경계를 서야 될 병사들 텃밭에서 농사하는 데로 부렸다. 박찬주 육군대장이 부부가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또 부대 안에 두는 것이고요. 네. 그것을 또 경계병들이 경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의 임무인 경계병 임무를 시키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제 농사병으로 부린 거죠. 텃밭에서 이제 애호박이나 가지, 오이, 감자, 토마토 이런 것들 작물을 재배하게 하고 예. 온실에서는 쌈, 채소 이런 것들을 재배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새벽 5시에 기상을 해서 텃밭에 나가서 사령관 공관병 손목에 채워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디 벽에 붙여놓는 게 아니라 이제 수시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죠.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예. 한 번 누르면 조리병이 가고 2번 누르면은 공관병이 가고 3번 누르면 운전병이 가고 이런 식입니다. 가면은 이제 물 떠와라. 가면은 뭐 가져와라. 이런 식이죠. 거의 하인 취급한 거죠. 무슨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 물 떠와라 이런 잔심부름을 시키려고 모든 병들에게 팔찌를 채웠다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막내한테 채우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예. 노예 공관병 의혹을 처음으로 밝힌 군인권센터가 어제 추가 폭로를 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추가적으로 폭로된 내용이 있는데 우선 경계병을 농사병으로 썼다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장군들은 신변보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주요 암살할 수 있는 어떤